안녕하세요.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김포평화포럼이 주최하는 33인의 평화 릴레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김포시장으로서 김포가 평화문화도시로서의 그 역할과 그리고 이후 전망들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입니다. 올해 또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김포 평화포럼을 열어갑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평화를 주최하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염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맺은 지 63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한반도 평화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가 점점 더 멀어져 갈수록 한국 미래의 경제 문제도 희생이 되고 있고, 또 그야말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우리끼리 화해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평화 문제가 해결되면 비핵화 문제도 해결되고 남과 북이 끓김없이 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김포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김포는 DMZ가 없는 국경선입니다. 연천, 포천, 강원도 다 DMZ가 있지만 김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김포가 평화의 상징입니다. 만인들이 원하고 또 편안하지 않아요? 평화 그러면 온화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평화를 원합니다, 저는. 평화는 생명이고 안전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가 왜곡된 채, 그리고 평화의 참맛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이제라도 이 땅에 평화가 정착돼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세에 왜곡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화의 부재로 지난 1950년 일어난 6.25 전쟁으로 동족 상간의 비극을 겪은 우리 부모 세대의 아픔과 고난을 자식 세대에까지 물려주어서는 안 되므로 평화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합니다. 왜 평화가 중요한가? 곧 평화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겪은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라는 것은 곧 민족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정전 체제에서 이 전쟁의 공포가 조금은 잊혀졌지만 우리 국민들은 막대한 국방 예산을 통해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정전은 다시 전쟁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많은 외국에 사시는 외국에 있는 시선은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고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한 한국의 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평화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지금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어려움도 겪고 희로애락도 겪고 고진감래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스스로의 역량도 강화하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지역의 기반 환경, 복지 이런 것들,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또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또 더불어 여러 사람이 그 평화를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또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유지시켜 준다든지 또
우리가 함께 어우러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 평화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김포가 저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가 사실은 통일이 되면 중심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파주나 문산 이런 거, 철원 이런 데보다는 김포가 사실은 여기서 한 40분만 가면 애기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애기봉에 가면은 바로 개풍군이 보입니다. 그래서 개풍군까지 가는 다리만 만들어진다면은 서울에서 여기 북한까지 개풍군까지는 한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거든.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은 굉장히 큰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포는 육로가 있고요. 육로로 개방할 수도 있고 다리만 놓으면 육로로 접근할 수 있고 또 중립하고 전유리 포구가 한강 중립 수역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백길로 열 수도 있고요. 또 해상로 아니면 육로 두 군데로 다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김포가 통일이 된다면 중심 지역으로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전선 155마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는 접경적은 바로 김포입니다. 김포와 그다음에 건너편에 즉 황해남도의 풍덕 같은 지역은요. 아주 좁은 한강 사이를 두고 마주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육지는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양국의 경계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촉발 같은 것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김포 하구 같은 경우는 강물을 통해서 바다 일부가 그리고 북한 지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포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보다는 김포에서 육로와 백길로 북측과의 경제 발전을 연결할 수 있는 로드가 사실은 제일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의 연안, 황해도 연안에서부터 김포 또 공동 하구 수역까지 생태를 좀 조성을 해서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은 김포가 남북 통일에 할 수 있는 교두부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조선 시대에는 해상 물류의 중심이 김포였습니다. 또 경제 발전 시기에도 김포국제공항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김포는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한강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람사르 지역을 또 복원하는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가 만약에 한반도 통일이 된다면 수도로 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번영의 중심이 김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할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경 지역이랑 접경 수역 간에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한강하고 공동 이용이라든지 남북 공동 수역 관리 부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김포가 이러한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접경 수역까지 연계해서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지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김포의 역할이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었을 때는 남북 주민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거점이 될 수 있고 핵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저는 김포는 다른 어떤 접경 지역보다 그 접경 지역과 접경 수역과 연계한 그리고 접경 지역 지자체들과 인천의 그런 강화 옹진군의 접경 수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접경 수역에 있는 지자체들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간 지점이자 거점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김포가 평화로에서의 가치가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Ich glaube, Kimpo spielt natürlich insofern eine wichtige Rolle, weil es am Hangangsfluss liegt, an der Grenze zu Nordkorea und eine sozusagen der ersten Orte ist, der auch direkt von allem betroffen ist, was an der Grenze geschieht. Ich glaube, Kimpo sollte daraus seine Rolle definieren, eben als eine Stadt des Friedens. Und wie ich schon vorher gesagt hatte, ich glaube nicht, dass das durch große Projekte bestehen soll, sondern dass Kimpo
versuchen soll, für seine Bürger möglichst zu erreichen, dass viele davon einmal wirklich einen Nordkoreaner treffen. Zunächst wohl nicht direkt über die Grenze, vielleicht in einem dritten Staat oder so, aber das wäre eine konkrete Vorbereitung auf ein besseres Zusammenleben, auch mit der Aussicht, vielleicht später einmal eine Wiedervereinigung zu erreichen. 저는 한강 한반도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보면은 이 바다를 서해 바다를 통해서 또 개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또 수백 년의 도읍으로 있었던 그 개성이라는 그런 시, 그리고 또 한양으로 통하는 그런 이제 물길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이 동남아라든가 이쪽에서 그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남북 분단으로 해서 완전히 차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역사적인 그런 끊어진 맥, 다시 그거를 연결시키고 또 많은 소통과 교육을 할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이 한강하구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관문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의 배꼽, 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한강하구는 어느 정파나 어떤 정치 체제나 어떤 특정 세대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지자체가 독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역사 우리 민족의 아주 본질적인 어떤 근원이 한강이잖아요. 그럼 왜 한강이냐가 중요하죠. 한강은 사실은 그 기수 지역의 생태적 조건에 보게 되면 얘가 범람에서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야는 비옥한 땅이고, 비옥한 땅에서는 우리 핵심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데가 핵심적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한강을 그 점령한 세력이 한반도 전체 제일 그 패권을 잡는 세력이 그쪽 지역은 생산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류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생산성에 의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라고 해서 그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선사 시대에는 원체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농경문화 정착이 시작이 되었었고, 또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각축지였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해상물결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모든 물자가 모여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근대에 들어와서도 그 물길을 자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최근 70년대 이후에 철책이 들여진 이후에 이제 한강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옛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라는 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듭니다. 한강하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물이 발원지에서부터 흘러 하구까지 도착하는 최종착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부전선에서 시작한 긴장관계가 서부전선의 끝에 다가온 한강하구에서 풀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으로도 한강하구와 김포, 그리고 또 이것이 북한과의 긴장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생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차원에서 김포와 그리고 한강하구는 굉장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김포와 한강하구에 분포하는 다양한 생물이라든지 또는 자연환경, 그리고 또 이곳을 찾아오는 뭐 철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보존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김포와 그리고 한강하구에 사는 많은 뭐 기회, 뭐 다른 도시들도 있겠죠. 그런 곳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27 정상회담, 9.19 평양 공동선언, 이것을 돌이켜보면 남북 모두가 평화와 통일, 공존의 시대를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연히 정리해 주셨어요. 남북관계가 먼저
새로운 어떤 합의와 협력의 관계를 탄탄히 갖는 선에서 한반도 주변 국들하고의 정말 유기적인 그런 관계들을 가져갈 때 남북 관계는 더 개선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쟁까지 치른 이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70년 동안 각기 그 체제의 우월적인 것으로 유지해 왔던 남북이거든요. 인내심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남북 관계를 진중하게 풀어가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또 새로운 것으로 비약이 되거나 서로가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간다고 해서 평화 통일은 꿈도 꾸지 마라고 하는 그러한 좀 분위기들은 옳지 않다.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성 시대거든요. 세계 질서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 질서는 더더욱 불확실하고 남북 관계도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가능한 늘 그렇듯이 평화 공존을 지향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꾸준히 추구해야 됩니다. 단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남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역사적으로서의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를 접해보면서 남북한의 공동 예방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김포 같은 경우는 그 마라리아, 그 북에서 내려오는 그 마라리아 모기에 의해서 군인들이 많이 이렇게 마라리아 겨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인들한테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예방약을 먹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김포도 마라리아 그 지역입니다. 보사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해외 가기 전에 그 검사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방역 체제를 만들어서 그 제재를 그러니까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의 동포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멀리 해외에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프리카나 뭐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구호 활동도 하는데 우리 국민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합쳐서 공동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구가 또 김포에 만들어지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입장이 이제 북한과 가까이 있는 그런 지리적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의미가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평화란 우리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를 놓고 김포가 왜 하필이면 그런 접경지에 있는지를 잘 되새겨보면 김포가 한반도를 위한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북 간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 자연환경 조사라든지 습지 조사라든지 뭐 산림 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학문적으로 또는 연구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둘 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태문화연구소의 신정섭입니다. 생태학을 전공한 습지생태학 전공자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뭐 이제 걷는 길과 그리고 철새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김포 둘레길이나 또는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에 김포 지역의 아주 속살을 곳곳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그 관광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강 하구에 가셔서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철새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을 만나시고 철새를 탐조를 하신다면 특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철새 관광에는 아주 적지가 바로 김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제가 외국에서 오는 외국에 제가 아신 지인의 외국에서 자랐고 2세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곳이 하나가 이제 김포 쪽이었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김포 쪽을 가다 보게 되면은 사실은 상상하지 못한 곳에 북한과 접경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풍경 자체가 정말 서울 시내를 달렸다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철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 봤을 때 저 너머가 시야권에 있는 곳이 북한이라고 했을 때 정말 놀라거든요. 글쎄 가장 가깝게 우리가 분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김포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 곳 또한 김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작년 1년 내내 김포 전역을 걸어 다니면서 생태 조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겉으로 본 김포하고 제가 직접 다녀본 김포가 굉장히 다른 걸 알았어요. 김포는 정말 보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생태적 입장에 봤을 때도 한반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또 김포이기도 하고, 해양성 기후와 내륙성 기후가 만나는 그 접점에 있다 보니까 생물 종이 다양할 뿐만 아니고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 통로로 역사적 관점에도 중요하지만 생태적 관점에서 핫스팟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상상 이상이죠. 사실 저도 김포에 오기 전까지는 김포를 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봐도 김포가 그렇게 뭐 관광도시나 어떤 유명한 어떤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김포를 이게 뭐 관광으로 오거나 여행으로 온다? 이런 경우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사실 소소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맨 처음에 김포로 왔을 때는 김포 장릉이라고 이제 김포시청 뒤에 그 이제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이 된 장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사계절의 풍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계절 풍경을 모두 다 관람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꼽으라면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대명항. 네, 대명항이 지금 한 20분? 25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그 제철에 난 어떤 생선이라든지 먹거리들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개해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입국은 2010년도에 했고요. 처음에는 서울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김포시가 좋다고 해서 김포시로 이사 왔어요. 저 솔직히 서울에 사는 친구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넓은 서울에서 왜 살고 있냐고. 계속 김포로 오라고. 근데 오게 되면 저희 집 놀러 오면 이것들 가지도 않아요. 오게 되면 저희 허수공원 여기도 좋고, 네, 또 대명항도 좋아하고, 문수상선 뭐 좋아하는데 다 찝지는 못하겠고요. 아무튼 다 좋았어요. 물론 그 철조망이 있어서 한강하구가 이제 보존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진짜 그 발전을 가져오려면 한강 주변에 있는 논습지, 농경지도 습지의 일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분별하게 그 농지가 다 매립돼 가고 있어요. 즉, 그 철책선으로 보호되는 것도 한강 안쪽이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논습지에는 농경지가 있음으로써 한강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생태가.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주변의 농경지가 다 매립돼 가고 있어요. 이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김포의 그 생태적인 발전을 가져오려면은 그 매립이 중단돼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농경지를 살려서 생태가 한강과 그 육지, 그게 논이죠. 논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강이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김포의 한강하구 같은 경우에는 뭐 생물이 뭐 중요하고 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고 그래서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고 이런 것들은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계속 보존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김포 지역의 생태 환경 또는 자연 환경 때문에 생긴 문화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우리가 이제 대명포구라든지 또는 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는 우리가 강에 의지해서 또는 뭐 바다와 만나는 지역에서 살아가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가던 뭐 전통 어업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생활 문화들을 복원하고
되살리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강하구의 그런 생태 자원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남북 공동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저는 좀 더 수반이 되어야 될 거는 이와 관련한 남북 간의 그런 전문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전문가,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이런 환경 보전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므로써 남북 간 인적 교류를 수행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좀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이런 생태적이나 환경적 가치를 좀 영상이란 제작을 한다든지,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로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약간 VR 콘텐츠라든지 이런 ICT형 그런 기술이랑 좀 접목해서 이런 한강하구의 생태적 자원적인 가치, 왜 보전적인 가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남북 주민 간의 이런 같이 교류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 교육 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만드는 방안, 이런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국민들이 먼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강변의 철책 제거를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생태 공간을 돌려줌과 동시에 환경,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학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강하구를 생명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포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함께 어떻게 여기를 이용할 것인지 그 모델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협치의 시대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김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한강하구의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생태를 보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름이 생태잖아요. 훼손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평화생태공원이니까 어쩌면 그 생태가 정말 잘 가꿔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곳을 가보는 분들 또한 그 생태가 정말 잘 지켜지는 걸 본다면 그 이미지에서 이미 우리는 이제 평화를 느끼어서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좋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막 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다른 조형물로도 개발할 수 있을 건데, 생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했다는 것, 그것이 저는 오히려 글쎄 평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철새가 북한도 갔다가 남한도 내려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평화에 대한 교육이 장애될 것이고, 또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들도 우리도 좀 평화롭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자연 생태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지금 계기가 될 거니까 저는 아주 환영하는 생각입니다. 평화는 저희 삶 속에,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스럽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잘 챙기지 않고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애기봉이 완성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을 한다면 저희 김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김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셔서 잊고 지냈던 평화가 뭔지, 그리고 지금 남북이 살짝 멈춰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게 바로 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이 움직이는 게 어려울 때 민의 힘으로 민과 민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고 또 협치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면 그게 아마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우리 김포시가 지금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김포에 애기봉이 있는지를 모르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있는 시민들부터
이렇게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애기봉만한 장소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애기봉을 많이 방문들 하셔서 김포와 그리고 지구촌 유일의 이런 분단 국가가 처한 현실을 좀 바라보시면서 김포가 우리나라 통일이나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떠한 역할과 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좀 잘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향이 바라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냥 뭐야 막 이렇게 야 막 그냥 이렇게 네. 분단이 되어가지고 너무 오랜 세월 분단이 되다 나니까 저는 한 나라 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다른 나라보다 좀 너무 더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을 줘서 남북 간의 어떤 문화 차이를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북녘 땅을 향해서 뭔가 그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소는 그 자체로 그 역사적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기운을 몰았잖아요. 평화에 대한, 남북 평화에 대한 기운을 몰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서려 있는 그곳은 평화의 공연으로 조성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곳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염원했던 이야기들을 회상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는 머지않은 이제 실제적인 그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그 전초기지, 가장 우선적인 상징적인 장소.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왕래가 자유로워질 때쯤 됐을 때는 오히려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소원과 염원을 갈망했구나 라는 그런 성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객을 위한 생태공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민들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정말 평화를 위한 공간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공원 느낌이 더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자주 가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생태공원의 의미에다가 자연스럽게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말 그대로 김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김포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평화의 기운들을 북돋을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곳에서 바라보는 북쪽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어떤 갈망들, 또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우리의 열망들이 다시 한번 모아지는 그러한 귀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오간 사람들이 모두가 평화주의자가 되는 그런 귀한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애기봉도 그 전에는 해병대가 맡아서 애기봉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군인들이 나와서 여기는 어떤 곳이고 뭐 과거에 어땠고 이렇게 경직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그게 애기봉 관광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평화를 주제로 한 인문학적인 그런 기반 하에 뭐 무용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쪽에 와서 한번 다녀가면 함께 어울려서 평화를 노래하고 좀 희망을 갖고 그러고 가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광지라면 관광 코스로 그곳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화는 이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사는 데 있어서의 최선의 방법. 이 최선의 방법을 벗어난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이 인류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단어를 빼고는 살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전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는
삶으로서 가야지만이 되는, 그래서 평화는 이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의 정의는 평화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지금 너무 평화롭게 살고 있고 평화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진정한 평화지 않나 싶습니다. 평화는 삶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겠죠. 특히 대한민국의 평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가 없겠죠. 아마 그 평화 안에 김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김포 시민으로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김포는 오리진이다. 오리진이라는 뜻은 시초기도 하고 시조기도 하고 그냥 저희 표현으로 하면,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당군이거든요. 아마 김포가 처해져 있는 이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적 조건, 그리고 이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을 입는다면 아마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오리진이 됐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응원으로 지지를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상생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이렇게 즐겁게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거창함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웃과 평화롭게, 그리고 우리 동네가 평화롭게, 우리 시가 평화롭게, 그런 게 모여서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화가 되면 이거는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정말 평화로 이렇게 재미있게 살고 하면 그게 또 큰 행복이고. 평화가 있기에 지금의 제가 존재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평화를 좋아해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자는 거, 그게 가장 평화가 가깝지 않나 싶어요. 평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화한 것 아닙니까? 가장 편안한 것.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듯이 부담 없이.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지루하거나 지겹다는 거 안 느끼거든요. 즉 전쟁이 없고 서로의 다툼이 없는, 이것이 평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평화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자연 환경을 훼손하면은 결국 평화가 올 수 없다. 결국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곧 평화다. 남북의 이산가족을 실행을 하는 게 평화가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상설면회소를, 제2의 상설면회소를 애기봉 조강 쪽이든 황해도 쪽이든 제2의 면회소를 설치해서 서해, 북의 서해와 남쪽의 서해의 그 실향민 가족들이 금강산이 아닌 가까운 제2 면회소로, 상설 면회소를 개설해서 하신다라면 그게 평화의 1순위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라는 게 뭐냐면 그 서로의 인간이 다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거 이제 이해하고 서로 정말에 알아 의해주고 그렇게 사는 게 평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화라는 게 다른 게 없고 걱정이 없는 게 평화지. 이제 근심 걱정이 없는 게. 김포시에 바라는 점이요? 제가 청소년의 입장으로서 조금 말을 하자면,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고 평화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뭐 정해져 있는 시간표대로 저희가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움도 크고 약간 당연스럽게 그런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선택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김포 몽실학교는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평화를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김포 몽실학교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포가 사실 평화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평화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지금 너무 평화라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식상해진 것 같아요. 식상해지다 보니까는 기존의 것들을 계속 활용하고 어떤 새로운 것들 없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에도 그냥 뭐 김포 평야의 쌀과 같은 그 정도 수준밖에 지금 평화라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어떤 키워드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평화는 되게 거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평화 안에는 어떤 쉼이라는 어떤 의미도 있을 것이고 자유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재미 뭐 이런 의미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무겁게만 접근하다 보니까는 항상 평화라는 어떤 무거운 진중한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곳이 김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앞으로는 어떤 김포의 컨텐츠들이 개발될 때 좀 더 가볍고 즐거운 어떤 키워드로 평화라는 단어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말하는 것보다 이제 좀 저희 시민들 스스로 민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시가 협치해 주실 수 있는 판을 시민이 깔아놓은 판에 관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김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젠 그걸 단순히 글로 외칠 때가 아니라 이젠 움직이고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전에 어렸을 때는 철책이 없었어요. 우리 그때 실뱀정어 잡으러 한강으로 가고 한강 모래톱에 투망을 어깨에다 미고 입에다 물고 수영을 해서 거기서 숭어도 잡고 그 철책 밖에 우리가 밭이 있었어요. 밭.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리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막힘으로 해가지고 끊겼어요. 그쪽이 그 철책 밖이 너무 그리워요. 우리들의 추억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폭넓게 한강 고수부지처럼 그렇게 좀 개방이 돼서 우리도 좀 활용을 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75살 황해도 연안에서 태어난 실향민 고영표입니다. 이제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마음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럼을 이제 그 평화 포럼을 벌써 여러 해 이제 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평화가 빨리 오는 것에 대한 그 연구와 또 토의가 이루어져서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죠. 김포에서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제2의 고향이 김포지만 그래도 황해도 연안은 꼭 가고 싶은 곳입니다. 김포는 평화의 중심지이다. 김포는 평화의 새싹이다. 김포는 평화의 시발점이다. 김포는 평화의 중심지이다. 평화는 김포의 기회다. 김포는 평화의 연육교이다. 평화는 김포의 답이다. 평화는 김포의 친구이다. 김포와 평화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김포는 평화의 출발이다. 김포는 평화의 길이다. 김포는 평화를 사랑하는 지역이다. 평화는 김포의 미래다. 네, 평화는 김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는 김포의 대박이다. 김포는 평화의 물결이다. 김포는 평화의 맏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포는 대한민국 평화의 연결고리이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국적으로. 평화는 김포의 염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김포는 평화의 거울이다.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김포가 평화의 1번지라고 봐야 되지 이제. 네, 1번지. 평화는 김포의 100년 먹거리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적경 지역에서만 빚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생활장에서 만나는 아주 여유롭고 풍성한 그러한 것들을 담아내는
그러한 단어죠. 그래서 평화는 김포의 백년 먹거리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만 김포가 미래 100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